일본인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일본에서 쌀이 비싸서 한국에 온 김에 쌀을 사기로 했다며 구매 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한순간에 3배나 급등하면서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순식간에 동이 났고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한 끼 대용으로 사랑받던 삼각김밥조차 품절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쇼핑카트에 흰 쌀 봉지를 가득 싣고 있던 주부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계산대 앞에서 눈물 글썽이기도 했고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까지 SNS에 밥 한 공기도 못해 먹는다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식량 위기가 발생한 배경의 쌀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에 풀린 물량이 무려 21만 톤이나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봄 수확된 쌀 재고는 500만 톤을 훌쩍 넘어섰지만 유통체계의 정체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비축, 우선 전략으로 인해 정작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정부 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장과 물류센터는 수시간 만에 주문이 폭주하며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의 대응이 발표된 직후에도 시중 가격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쌀 한 포대 가격은 작년 대비 3배, 삼각김밥 하나 가격도 2배 이상 뛰어버려 거리에는 밥상 물가에 눈물 난다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일본인들은 하나둘씩 국경을 넘어 한국산 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카리보다 훨씬 맛있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품질은 더 뛰어나다는 한국산 쌀 직구 후기들이 일본어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해외 직구 사이트 메인에는 한국산 농산물 코너가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유명 백화점에서는 조용히 한국산 쌀 문의 창고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점원들은 이거 진짜 믿을 만한 걸까 라며 반신반의하면서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여성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주부이자 인기 푸드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지난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도 이제 한국 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짧은 코멘트였지만 그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본 전역은 한국산 쌀 사재기 쓰던 마의 열풍으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추천한 특정 브랜드의 한국산 쌀은 주문 개시 10분 만에 초기 물량이 완판됐고 재입고 요청이 빗발치자 판매처 측은 이젠 진짜 슬프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쌀 한 줌 먹을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력한 줄 몰랐다. 농민들도 눈물 나겠다. 밥상 물가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촌락의 노년층은 쌀 없는 쌀밥은 상상도 못했다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고 도시의 청년층마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비축 및 추가 방출, 수입쌀 관세 완화 등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밥 한 공기조차 못 챙기는 일은 다시는 없기를 일본 전역이 슬픔과 분노, 그리고 불안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국산 쌀 사재기 현상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일까요? 아니면 일본 농업과 유통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의 신호탄인 걸까요? 해당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아 키사락이라고 해요. 도쿄의 작은 테크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스케치북이 가득 쌓인 책상, 미완성 프로토타입이 수북이 쌓인 선반이 전부였어요. 그래놀라 바를 집어들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은 뒤 회색빛 도쿄의 새벽거리를 달렸어요. 제가 하는 일은 누군가 버튼 하나를 누를 때마다 와, 정말 간단하네 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앱과 웹사이트의 메뉴를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버튼 위치를 딱 알맞게 조절하는 일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정말 싫어했어요. 고대 전투와 옛 임금 이야기는 먼지 쌓인 책 더미에만 있다고 생각했죠. 제 세상은 픽셀과 화면이었고
넓고 오랜된 성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어요. 한국,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매운 음식과 김치로만 유명한 나라였죠. 일본의 코시히카리 쌀만큼 맛있는 쌀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스마트팜 같은 건 그냥 뉴스용 키워드일 뿐, 일본 기술에 비할 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 지도 위에서 그야말로 빈칸이었고, 전혀 배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 제 머릿속이 뒤집힌 날이 있었어요. 오후 업무 중 슬랙으로 매니저 겐지 나카지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토아 씨, 내일 아침에 서울에 가야 해요. 스마트팜 엑스포에서 UX 전문가로 활동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 스마트팜 엑스포. 문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한국 농업에 대해 아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한참을 멍하니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터득한 키보드 자판 위에서 겨우 타이핑했어요. 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몇 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하네다 공항 오전 8시 출발편이에요. 공항에 6시 30분까지 도착해주세요. 갑작스러워서 죄송해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국도 가본 적 없고, 한국어도 못하는데, 제대로 된 코트도 없고, 12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비행기를 타라니요? 노트북 뚜껑을 덮고 룸메이트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미, 나 내일 한국 가야 해. 뭐라고? 왜 갑자기? 유미는 커피를 뿜을 것처럼 웃으며 묻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급히 필요하대. UX는 국경을 넘어 중요하잖아. 유미가 한참 웃더니 길 잃지만 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현관 앞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바람막이는 너무 얇았죠. 하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모험이야. 모험 같지 않지만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과 기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엑스포를 찾을 수 있을까? 제 UX 제안이 통할까? 김치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수십 가지 걱정이 교차하다가 겨우 눈을 떴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재빠르게 걸치고 노트북과 충전기, 노트에 꽉꽉 채운 가방을 메었어요. 여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전력 질주했죠. 지하철이 아직 한산할 때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전광판 속 서울 0800 표시를 찾아냈고 비행기 줄에 섰어요.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건네며 직원이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서울 여행 되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즐거운 여행이었으면 좋겠어요. 공항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내 놈과 농장 로봇을 낙서하며 다가올 풍경을 상상했어요.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서 입에 물고 뉴스 화면을 봤죠. 도쿄 쌀값 3배 폭등. 비축미 21만 톤 방출. 집 앞 대형마트에 빈 선반이 떠올라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일본은 쌀이 부족한데 나는 한국 가서 쌀 기술 보러 간다고. 그 아이러니에 머리가 띵했어요. 시간이 지나 탑승 안내가 나왔고 저는 줄 서서 탑승권을 건네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자 도쿄 전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회색 빗방울 구름 사이로 분홍빛 여명이 스며들었죠. 창문에 이마를 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가는구나. 한국에.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잘 다녀오세요. 김치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김치라니요?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저는 눈을 감으며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상상했어요. 비행기 문이 쉬익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발을 내디디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죠. 주변에는 짐카트를 미는 여행객들.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이 어우러졌어요. 머리 위 스피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안내방송이 번갈아 흘러나왔고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서울에 왔구나. 저는 짐 찾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기둥마다 붙은 K-팝 콘서트 포스터와 화장품 브랜드 광고를 지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제 캐리어가 돌아오자 얼른 집어 어깨에 메었어요. 출구로 나가자 회색 셔틀버스가 대기 중이었죠. 버스에 올라탄 저는 비닐 시트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 돌렸어요. 버스 기사님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어가 또렷하고 따뜻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왔어요. 스마트팜 엑스포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기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스마트 농업이군요. 한국이 자랑하는 분야예요. 저희는 AI, 드론, 센서 기술을 활용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그래도 코시히카리만은 못하겠지. 셔틀버스는 넓은 대로를 따라 달렸어요. 양옆으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이어졌고 그 유리창에 햇살이 반사되며 눈부셨죠. 길가 포장마차에서는 매콤한 떡볶이가 빨간 양념 속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고 김밥만두 노점도 줄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 온 건 간식이 아니라 기술을 보러 온 거니까. 잠시 후 우아한 외관의 호텔이 나타났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키카드를 건네받았죠. 1204호실입니다. 조식은 오전 6시부터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잠시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지붕들이 파도처럼 펼쳐졌고 강줄기가 반짝이며 흘러갔어요. 그 너머 언덕에는 숲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저는 커튼을 조심스레 당기고 신발을 벗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강렬한 사이렌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삐리삐리삐리 알람처럼 울리는 경보음이 계단과 복도에 울려 퍼졌죠. 가방을 낚아채고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잠옷차림의 손님들이 저와 마주치며 놀란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스피커에서 한국어, 이어 영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가스 누출 의심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비상구를 이용해 주세요.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는 계단을 따라 우르르 내려갔어요. 차가운 금속 난간을 잡고 로비로 몰려나왔고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살폈어요. 직원 한 분이 옆문으로 향하라는 손짓을 해주셨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내 연기 진압용 트럭과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소방관들이 재빨리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준비가 철저하구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얼마 뒤 양복 차림의 매니저분이 나타나 우릴 불렀어요. 고객 여러분, 누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객실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여전히 가슴이 두근댔지만 어딘가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아침부터 벌써 2번이나 저를 놀라게 했구나.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거든요. 응급상황 대응이 정말 빠르네.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조식 시간이었기에 몸을 일으켜 잠을 털었죠. 슬리퍼를 신고 키카드를 챙겨 조식 뷔페 표지판을 따라 로비로 내려갔어요. 식당 안 뷔페 테이블에는 김치, 생선구이, 계란말이 등 각종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맨 끝에는 하얀 쌀밥이 소담하게 담겨 있었죠. 제 배는 커피 머신 소리보다 더 크게 윙윙거렸어요. 저는 접시에 밥을 듬뿍 담았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포근하게 씹혔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거든요. 저는 한동안 씹다 멈춰섰어요. 이 맛은 왜 이제 알게 된 거지? 지나가던 웨이터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이 쌀이 어떤 건가요? 웨이터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내산 일반 쌀입니다. AI 농장에서 재배된 거예요. AI 농장요. 저는 눈썹이 획 치켜 올라갔어요. 네, 토양 습도 센서, 드론, AI 시스템을 활용해 물주기와 비료 시기를 자동 관리합니다. 전 거의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AI, 센서? 드론? 제 UX 디자이너 뇌가 들썩이며 속삭였죠. 화면 속 버튼이 아니라 이 기술이 실제 농장에 쓰인다니. 천천히 밥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8시가 되자 저는 다시 로비로 내려갔어요. 가방을 메고 엑스포장으로 가는 셔틀 밴에 올랐죠. 셔틀은 공원과 주거 단지를 지나 약 30분쯤 달렸어요. 멀리 파도 모양 거대한 유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죠. 엑스포장 안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반짝이는 전광판과 정보 디스플레이가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 웅성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PA 시스템에서 다음 시연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각종 드론, 센서, 로봇 장비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은 태블릿을 조작하며 데이터 시각화 화면을 들여다봤고 AI가 분석한 토양 습도, 수치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확대해 보기도 했죠. 저는 중년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부스로 걸어갔어요. 이 앱은 농부들에게 물주기와 비료 주기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수분 함량, 온도가 그래프로 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받아 직접 조작해 봤어요. 아이콘은 크고 선명했고
메뉴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제 UX 본능이 이 레이아웃 훌륭하네요라며 칭찬했어요. 메모장에 바로 적었죠. 센서 아이콘 정상일 땐 초록, 경고 땐 빨강, 알림 팝업 디자인 간결하고 직관적, 연결 속도 2초 미만. 그때 관중석에서 갑자기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죠. 반대편 무대에서 드론 시연이 한창이었어요. 드론이 논 모형 위를 날던 중 지지대에 프로펠러가 부딪혀 부서지더니 물웅덩이로 곤두박질 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일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죠. 드론 책임자는 재빨리 리모컨을 꺼내 비상 착륙 프로토콜을 가동했어요. 작은 물 분사 장치가 불꽃을 진화시키고 기술자들이 순식간에 프로펠러를 교체했죠. 그리고 드론은 다시 하늘로 떠올라 멀쩡히 비행을 이어갔어요. 관중들은 박수를 터뜨렸고 저도 함께 환호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도 단숨에 해결하다니. 메모장에 추가로 기록했어요. 비상 절차 표준화, 안전 장비 완비, 빠른 복구 능력. 정오가 되자 제 노트는 빽빽해졌어요. 센서 배치도, MUX 설계, 드론 안전망까지 꼼꼼히 적혔죠. 한국은 매운 음식과 문화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 편견이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퇴장홀로 향하던 중 전시회 브로셔를 든 참가자와 부딪혔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스마트팜 엑스포. 첫 참여세요? 저는 환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흥미로워요. 꼭 다시 올 겁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춰 바닥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이 설렘으로 떨렸어요. 배에서는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번엔 반가운 예고였어요. 한국은 반나절 만에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겐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엑스포 정말 대단했어요. 쌀 기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UX도 깔끔하고 드론 사고 후 복구 속도에 감탄했어요. 보고서 곧 보내드릴게요. 겐지는 엄지척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셔틀을 향해 걸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직 동이 트기 전 눈을 떴어요. 엑스포에서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재빠르게 입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챙겨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오늘은 큰 슈퍼마켓에 들러 쌀값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서울 근교 스마트 농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셔틀에서 내려 메트로 마트라는 표지판을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통로가 이어졌고 저는 곧바로 쌀 코너를 찾아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가격표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쪽 선반에는 프리미엄 일본산 코시히카리가 킬로그램당 5,000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집에서 사던 가격의 거의 2배였죠. 그 옆에는 투명 봉지에 든 K-스마트 팜 라이스가 킬로그램당 2,000원에 빛나고 있었어요. 턱이 딱 벌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그 한국산 쌀 봉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AI 관리, 드론 검증, 센서 재배 같은 문구가 한가득 적혀 있었죠. 한 엄마는 손에 든 봉지를 꼼꼼히 읽으며 아이 손을 잡아 끌었고 할아버지는 포장지를 킁킁 냄새 맡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4kg짜리 봉지 2개를 집었어요.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룸메이트 유미에게 보낼 거였거든요. 장바구니에 넣고 생수와 간식도 좀 담았어요.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점원이 제 쌀을 스캔하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요즘 이 쌀이 정말 인기 많아요. 결제를 마치고 무거운 카트를 밀고 나오면서 한국 쌀이 절반 가격인데 맛도 더 좋다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나가면서 문 앞 벤더가 구운 밤을 한 봉지 건네주었어요. 길에서 드세요. 하고 윙크하며 말했죠. 저는 따끈한 밤을 하나 깨물며 셔틀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셔틀 안에서 저는 홋카이도에 계신 어머니 마유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헛간에서 작업복과 밀짚 모자를 쓰신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죠. 엄마, 제가 쌀 봉지를 흔들며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한국 쌀이니? 맞아요. 일본 쌀 절반 가격인데 정말 맛있어요. AI랑 드론 기술로 재배했대요. 어머니는 입술을 살짝 내밀며 말씀하셨죠. 우리 쌀도 특별하긴 한데 흥미롭네.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드셔보시라고 하나 갖고 왔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시면서도 내가 찾은 거니까 한번 먹어볼게.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호텔 카페에서 치킨 김밥과 당근 주스를 간단히 먹은 뒤 쌀을 배낭에 챙겨 체크아웃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스마트 농장으로 가는 40분짜리 밴이 저를 태우러 왔거든요. 차창 밖으로 도심 아파트 단지를 지나더니 곧 논밭이 이어졌어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보니 끝없이 펼쳐진 초록 물결이 수평선까지 이어졌죠. 일정 간격마다 작은 태양광 패널과 센서가 달린 가느다란 기둥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바로 제가 뉴스에서 읽었던 그 센서였어요. 배는 저층 모던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입구에는 스마트 팜 컨트롤 센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흙과 풀 내음이 섞인 따스한 바람을 느꼈어요. 컨트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기술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모니터가 가득한 방으로 안내받았죠. 한 벽면에는 넓은 논밭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강 초록 파랑 점들이 박혀 있었어요. 다른 화면에는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는 실시간 영상이 떴죠. 기술자분이 설명했어요. 이 센서들은 5분마다 토양 습도, 영양분, 온도를 측정합니다.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펌프와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터치하자 습도 그래프가 올라갔다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천장이 흔들리는 듯 불빛이 깜빡였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죠. 기술자분은 얼굴을 찌푸리며 갑자기 폭우 경보가 떴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며 다급히 말했어요. 우리는 논을 내려다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왔어요. 금세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빗방울이 차갑게 등을 때렸죠. 논 저지대에 물이 금방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센서가 즉시 수위 상승을 감지해 경보를 울렸고 주변에서 기계음이 낮게 울리며 배수 펌프가 작동했어요. 노란 호스가 물을 가까운 운하로 퍼올렸죠. 동시에 드론들이 윙윙거리며 머리 위를 맴돌았어요. 그들은 깜빡이는 조명 아래 논을 샅샅이 스캔하며 실시간 영상을 컨트롤 센터로 송출했어요. 기술자분이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이번 소나기를 예측해 미리 펌프를 가동했지만 안전을 위해 실전 테스트 중이에요. 제 신발은 플랫폼 위에서 질척거렸고 제 심장은 경기장의 선거처럼 두근거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우리는 고요한 논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물때는 운하를 따라 흘러갈 뿐 이 작은 농장 안은 완벽히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폭우가 잦아들자 기술자분은 저를 다시 컨트롤 센터로 안내하셨어요. 머리카락과 스웨터에서 물을 털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따뜻한 모니터 불빛 아래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손가락이 바쁘게 메모했죠. 센서 5분마다 정확한 측정, AI 날씨 예측과 펌프 제어,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UX 노트 태블릿 인터페이스 깔끔, 아이콘 큼직, 반응 속도 빠름.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라워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따뜻한 존경심, 아니 감탄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개운해진 하늘 아래 밴을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들판은 햇빛에 반짝였고 저는 쌀 봉지를 꼭 움켜쥐고 있었죠. 홋카이도의 엄마 농장에 이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오자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제만 해도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오늘은 새 아이디어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편견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존경이 남았어요. 저는 겐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션일 완료. 스마트 농장 완벽히 작동했어요. 폭우에도 센서 AI 드론이 농작물을 지켰습니다. 확실히 농업의 미래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곧 겐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보고서 작성만 남았지만 어쩌면 일본 쌀 농업 방식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흐뭇했어요. 그날 밤 프로젝터 고장에도 발표를 무사히 마친 후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설렘으로 가득한 둘째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한국쌀 수출협회와 국립뼈연구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한국 쌀이 어떻게 전 세계 식탁을 책임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블랙커피를 한 모금 후루룩 마시고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겨 택시를 탔어요. 도착한 건물 외벽에는 Korea Rice Export Association 파란 글씨가 선명했어요. 내부로 들어서니 쌀자루가 책장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항구에서 출발해 세계로 향하는 선박들의 실시간 항로가 표시돼 있었죠. 네이비 블레이저 차림의 박수출 매니저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아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AI 재배 한국 쌀과 엘리트 종자 쌀, 자루 사이를 안내했어요. 제가 물었죠. 이 쌀은 어디로 보내나요? 매니저님이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나이지리아, 필리핀, 프랑스 항구 등이 빨간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매주 수천 톤을 수출합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식량 위기에 처한 지역에 긴급 구호 식량으로 보내요. 눈썹이 치켜올라 말했어요. 긴급 구호 식량으로요? 매니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지난해 동아프리카에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 3일 만에 쌀을 보내 기아를 막았습니다. 태블릿을 탭하자 사막 같은 풍경을 달리는 트럭, 난민 캠프에 쌀자루를 내리는 장면, 따끈한 쌀죽을 받아든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화면에 흘러갔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 쌀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들은 작게 중얼거렸죠. 정말 대단해요. 그때 컨트롤룸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지도 위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박 매니저님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위험 상황입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이 고장 났어요. 직원들이 몰려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매니저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크레인이 6시간 안에 수리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가는 선적이 지연됩니다. 지도가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띄웠어요. 055959. 몇 초 만에 다른 선박을 돌려 쌀을 실어 보내기로 했대요. 타이머가 00151을 가리킬 때쯤 대체 선박 확보, 선적 2시간 지연, 곧 출발 라는 문자가 떠오르자 방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박 매니저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위기 해결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비상 상황도 척척 처리해내네요. 저는 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이 체계가 없었다면 수천 명의 식량 위기가 현실이 됐을 거야. 다음은 국립뼈연구센터로 향했어요. 은빛 외관의 곡선형 지붕이 우주선을 연상케 했죠. 내부에서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초록빛 탱크 옆에서 분주히 연구 중이었어요. 한 탱크 안에는 LED 조명 아래 영양용액 속에서 자라는 모종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전학자인 최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희는 고수학내건성 벼 품종을 개발합니다. 그녀는 선반 위 작은 화분을 가리키셨어요. 이 품종은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죠. 해안 지역 농가에서도 농사 짓게 해줍니다. 별 모양으로 도단한 모종을 눈에 담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책상 위에 VR 헤드셋이 놓여 있었어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최 박사님이 권하시기에 헤드셋을 쓰자 순식간에 물에 잠긴 논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 소리가 울렸죠. 손에는 벼 모양 컨트롤러가 들려 있었어요. 가상 화면은 인도, 가뭄 지역으로 전환됐어요. 버튼을 누르자 척박한 땅에 벼 논이 촘촘히 자라기 시작했고 흙빛 땅이 초록 물결로 바뀌었죠. 수확량 40%, 물 사용량 -50%라는 텍스트가 논마다 떠 있었어요. 충격의 시각화였어요. 마치 마법 같아요. 제가 헐떡이며 말했죠. 최 박사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저희 목표는 2050년까지 90억 명의 식량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품종이 없었다면 몇몇 국가는 농사를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저는 무거운 사실에 잠시 숙연해졌어요. 한국 연구가 전 세계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긴급 선적 위기 관리, 폭풍 배수 훈련, 염분 가뭄 견디는 품종, VR 시뮬레이션 UX 피드백, 창문 너머 지평선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저는 홋카이도 엄마 농장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옛 방식으로 논을 가꾸고 계셨죠. 엄마도 이 기술을 봐야 해요. 빠르게 겐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션이 완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한국쌀 미션을 목격했어요. 항만 위기 관리, VR 체험 정말 놀라워요. 세상이 한국을 필요로 해요. 겐지에게서 별 모양 이모지가 돌아왔어요. 저녁에는 한강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찬에 초대됐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생선구이, 김치전, 맑은 국이 차려져 있었죠. 창석에는 농림부 이이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매실주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키사라기 씨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쌀의 여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프로젝터에는 논테라스, 첨단 온실, 환한 웃음의 농부들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우리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문화이자 역사이며 지구의 미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혁신 없었다면 전 세계 식량 안보는 무너졌을 겁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 씨앗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멈춘다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앞에 놓인 쌀 공기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쌀 한 알이 단순 곡식이 아니라 약속과 희망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만찬 후 저는 강변을 따라 호텔로 걸어갔어요. 도시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길 위에서 두 봉지의 쌀을 꼭 껴안았죠. 이 봉지들은 곡식이 아니야. 희망을 담고 있어. 저는 어린 시절 방에서 듣던 노랫소리처럼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은 최고야. 세상도 우리도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어. 이른 새벽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 리무진에 올랐어요. 긴 시간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지난 나흘간 겪은 충격과 감동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거든요. 삶을 바꿀 것 같은 기술들을 직접 보고, 맛보고, 느꼈어요. 이제 그 모든 경험을 집으로 가지고 가야 했어요. 제 옆 좌석에는 한국산 쌀 2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AI 농장 쌀, 다른 하나는 내건성 품종이었죠. 이걸 엄마에게 보여드려야 해. 기내에서는 보고서 마무리를 위해 노트북을 펼쳤어요. UX 피드백과 농장 잠재력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글로 정리했죠. 센서 AI 드론 통합 관리의 가치, 긴급 상황 대응 UX 설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저비용 배포 전략, 글로벌 구호용 쌀 패키징 UX. 12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쿄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캐리어를 찾은 뒤 저는 곧바로 홋카이도로 가는 특급 열차표를 샀죠. 집에는 헛간 앞 오래된 나무 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논길을 따라가던 중 제 핸드폰에 겐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토아, 내 보고서가 본사 화제야. 시범 논에도 센서를 설치해 보려고 해. 정말 고마워.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어요. 바로 실행할게요. 오늘 한국 덕분에 농장을 구했어요. 더 많은 곳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홋카이도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서 계신 엄마를 봤어요. 해진 밀짚 모자를 쓰고 계셨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토아야. 엄마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제가 달려가서 꼭 안았어요. 흙냄새와 햇살 냄새가 묻어났어요. 저는 배낭에서 센서 키트와 쌀봉지를 꺼냈어요. 엄마는 놀란 듯 눈썹을 올리셨죠. 이게 뭐니? 한국 기술이에요. 엄마, 센서 4개, 소형 태양광 패널, 허브, 그리고 태블릿이 있어요. 논에 설치하면 물주기와 배수가 자동으로 관리돼요. 먼저 논으로 나갔어요. 길다란 사각형 논바닥엔 여전히 옛 방식으로 가꾼 흔적만 있었죠. 저는 프로브 4개를 논 모퉁이마다 꽂고 허브와 태블릿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습도 수위 영양 상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엄마, 이게 토양 습도, 이게 영양 상태. 이 버튼은 자동 관계 기능이에요. 제가 자동 관계 버튼을 누르자 논 가장자리 작은 펌프가 윙윙거리며 물을 흩뿌렸어요. 검은 호스 끝에서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반짝이며 떨어졌죠. 엄마는 숨을 죽인 채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정말 작동하네. 저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어요. 한국에서 본 그대로예요. 그날 오후 먹구름이 몰려들자 엄마는 보슬비라도 올 것 같다며 저와 함께 다시 태블릿을 들고 논으로 달려갔어요. 빗방울이 굵어지자 화면에 수위 상승 경보가 떴죠. 저는 터치 한 번으로 배수 펌프를 가동했어요. 순식간에 과도한 물이 논밖 운하로 퍼져나갔고 논은 금세 안정된 물 높이를 유지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 우리는 흠뻑 젖은 채 논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번개의 섬광 속에서도 논은 온전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죠. 이걸 안 했더라면 벼가 잠겼을 거야.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 기술이 우리 논과 집을 지켜줬어요. 그날 저녁 이웃 농부님들을 초대해 작은 설명회를 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헛간 앞에 모였죠. 저는 태블릿을 켜서 농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멀리서도 토양 습도와 수위, 일기예보 알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에 힘 안 들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웃 사토씨가 직접 태블릿을 만져보더니 펌프를 작동시켰어요. 작은 윙윙 소리와 함께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정말 놀랍군요. 얀모토 할머니도 활짝 웃으며 우리 손자도 이걸로 충분하겠네. 힘 안 들이고 농사 지을 수 있겠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종이컵에 따끈한 밥을 담아 나눠 드렸어요. 먼저 한국 쌀, 다음은 일본 쌀 순서로요. 모두 한 입씩 맛보곤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인생에서 제일 맛있다. 엄마는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국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어요. 해질녘, 겐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토아, 내 논 시범 프로젝트 화제야. 사무실에서도 센서를 주문할 거야. 정말 고마워.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일본 전용 농가에 이 기술을 전파해야 해. 그날 밤, 어린 시절 다다미 위에 누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호텔 알람 소리, 완벽한 밥 한 숟갈, 드론 사고와 재빠른 복구, 홍수 배수 훈련, 수출 위기 관리, VR 씨앗 실험, 그리고 이 폭풍 속 논까지. 지난 여정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한국은 쌀 분야에서 최고예요.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실험하며 나누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농부와 엔지니어들이 만든 시스템은 작물을 살리고 사람들을 먹이고 희망을 지켜줬어요. 세상을 굶주림에서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온몸으로 품었죠. 한국이 없었다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을 거예요. 저는 어둠 속에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세상도 우리도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새벽 첫 새소리가 다다미 문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논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와 따끈한 쌀밥을 건네주셨어요. 우리 계량논의 첫 수확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어요. 이 기술을 일본 전역에, 더 나아가 전 세계 농가에 전하겠다고 약속해요. 바깥 지평선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센서들은 새벽빛 아래 희망의 불빛처럼 깜빡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토아 키사라기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일본의 쌀값 폭등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곡간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